자, 그러면은 바로 이 가야가 그럼 임나냐? 임나가 가야냐 말이야. 이게 이제 일본 침략자들의 이제 주장으로 임나 일본부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익 교과서는 합창을 하듯이 조선 진출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 남선 경영론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사학계에서는 임나 일본부다. 이것을 확장한 우리나라 학자도 있는데, 임나 일본부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게 참 많은 논문 서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임나 일본부는 이미 이것은 다 양국에서 극복이 돼가지고 다 치워버렸단 말이야. 이 불의한 침략 사건에 아주 그 전형 중심 주제가 이 최종적으로 임나 일본부인데, 임나 일본부는 아마 그 근원이 되는 일본 서기, 또 25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대일본사 397권, 여기 보면 이제 그 일본 학자들 그 3인이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임나 일본어를 나름대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임나라는 것은 작게 보면 바로 김해, 부산 옆에 이 김해, 금강가야 중심 땅 김해고, 넓게 보면은 육가야 땅이 전부가 임나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신공황후가, 일본에서 응신왕의 어머니라고 그래, 15세 응신왕의 어머니 신공황후가 직접 쳐들어가서 신라 왕을 무릎을 꿇려놓고서 그 삼한의 나라를 다 굴복을 해가지고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 아주 쉬운 말로 문화 종주 자기의 그 주군을 무릎을 꿇리고 말이야, 이놈 영원히 복종하고 조공을 바쳐라 했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 기가 막혀 그 내용에. 내가 오다가도 각성을 하기 위해서 그 원본 번역본을 비교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신공황후 섭정 전기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신라왕이 스스로 이렇게 신주를 목에 들이우고 두 손을 뒤로 이렇게 묶고서 길이길이 천지와 함께 복종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주십시오. 천지의 신이여 죽음을 달라고 말이에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백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712년에 고사기가 나왔지만은 그 역사책을 처음 쓰다가 천무가 세상을 떠나거든. 그러면서 이 백제계 왕들이 일본 역사 주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를 조작하는 거야. 이렇게 신라를 막 치고 말이야. 무릎을 꿇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나 일본부의 실체가 뭐냐? 임나는 무엇이고 임나 일본부란 뭐냐? 우리가 이제 임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은 광개토대왕 비에도 한번 나온다, 또는 뭐 진경대사 비에도 나온다, 이쪽 가야에서 신라의 귀화한 대문장가 강수의 그 한마디에도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임나가 가야에 있든지 뭐 북쪽 평양 옆 동네에 있든지 미국 LA에 있든지 구주에 있든지 대마도에 있든지 동경에 있든지 도대체 임나라는 게 뭐냐? 임나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임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윤내현 교수 같은 분은 뭐 임나는 일반 전체 연구한 학자들의 그 공력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첫째는 임나는 한반도에 있다, 가야 땅에 있다. 또 하나는 임나는 일본 땅에 있다. 하나는 양쪽이 아닌 대마도가 임나다. 그걸 그 열국사 저 뒤쪽에 보면 그걸 아주 자세히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환단고기를 인용하면서 환단고기에서 임나에 대한 최종적 정의가 나와. 환단고기에 있는 임나가 대마도고, 대마도가 바로 이 삼가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체 대마도가 임나라면은 임나 일본부는 볼 것도 없다, 끝난 거다. 이 한마디로 끝났다 이거예요. 이 환단고기 기록 내용으로 끝난 거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우위설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쪽으로 또 이렇게 논리를 가져간단 말이야. 임나는 뭐냐? 이 임은 님이야. 우리가 잊지 못하는 님, 사랑하는 님.
나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나라다. 임나. 이것은 9,000년 전에 동서 인류 문명의 바로 원형, 동서 인류의 영원한 문화의 고향, 영원한 그 역사의 고향인 환국의 아버지 환인, 안팎의 환, 그 환인에서 왔거든. 인이라는 거, 슈메르 문명에서 인이다 이거예요. 이 환인에서 그 우리 말에 임금님 할 때 님이 왔는데, 임나는 왕의 나라, 주군의 나라, 주인의 나라. 이것을 이제 뭐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병선 같은 분은 임나는 미마나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말이 니마, 그건 바로 주인이란 뜻이고, 님이고, 마는 땅이다. 문정창이라는 양반은 당군조선, 고조선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고 대마도로 구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잊지 못하는, 또는 뭐 처음 나라, 형님의 나라, 바로 옛쪽에 그 주의 나라, 주군의 나라, 그게 임나다. 그러니까 임나는 그 지명이 나라가 됐든지 뭐 한 지역의 이름이 됐든지 그 근본은 뭐냐면은, 예전에 바로 이 남사만,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만, 백제, 또는 지난해 신라라든지 변환의 이 가야, 바로 이 이전서부터 북쪽에 있는 당군조선, 그 이전에 배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천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휴게소 있잖아, 망양 휴게소. 고향을 그리워하잖아. 도해지 사람들, 나이 들어가면서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그 추억, 인간이 절규하는 그 조국에 대한 추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인하면 누구도 그런 임나 타령을 한 거야. 임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의 옛 고향은 다 임나가 될 수가 있다 이거야. 임나에 대한 추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임나는 일본 서기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일본 서기를 보면은 그 임나 일본부가 나오게 된 게 숭신 65년조에 있는 거야. 서력으로, 서력전 33년. 뭐라고 했느냐? 아, 임나에 있는 그 한 신하가 말이야,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임나의 위치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축자로부터 이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북쪽은 북조해, 그게 막힐 조자야. 막힐 조자. 북쪽은 바다에 이렇게 막혀 있다. 바다에 떠 있다는 거야. 그 원본 자체가 바로 계림의 서남쪽. 그건 일본 서기에서 임나의 본래 중심 땅은 바로 한반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축자로부터 이천리라고 그랬으니까 일본 구주도 아니다, 대마도다. 이렇게 확고한 해답을 주고 있어.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학문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 임나 일본부의 일본부 해석이 아주 재밌는 해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임나 일본부에 보면은 그 핵심 결론이, 요즘 이제 재밌는 해석은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에 부를 다뤄놓은 거 보면은, 임나 일본부에서 일본 외에 이제 후속 표기니까 그 부라는 게 바로 어사지다. 어사지, 바로 임금님이 이제 너 어디를 갔다 와라 해서 그렇게 파견한 사신, 외교 사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미코토모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라는 것은 어떤 그 국가의 통치 기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외 사절단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라가야 같은 쪽에 지금 연구된 걸 보면은 하만에 아라가야, 옛날 아라국이 있었다 이거야. 안야국에 바로 이쪽에 기록을 보면은 아라 일본부,
그쪽에 일본에서 온 그런 외 사신들이 머물면서 주로 그 무역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환단고개를 보면은 임나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인 해답을 내려줍니다. 이거보다 더 화끈한 임나에 대한 아주 완벽한 지리학적 또는 문화적 또는 문화교류사적인 측면에서 임나와 임나 일본부의 진실을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임나는 어디에 있냐? 이것은 환단고기에서는 고구려 번기를 보면은 야, 임나는 대마도의 서북 쪽이 원래 임나다. 이건 너무도 자세한 거야. 대마도의 그 서북 쪽 작은 지역 땅이 바로 임나다. 아마 거기에 이제 왕초가 살았는가 봐. 그때 그 지역에 강력한 족장이 거기서 이렇게 살면 세력을 넓혀가지고 대마, 이 북도 남도 그 두 섬이 전체가 임나가 됐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이제 400년에 신라에서 원주를 초해가지고서 이제 오만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이 금강과야가 좀 박살이 나가지고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국권이 이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임나 역사 대세를 이렇게 보면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주를 거쳐서 이 본토를 전부 정리를 했다는 거야. 그 안 믿어지죠. 우리 고구려 번기를 보면은 이게 천지개벽할, 실제 역사상으로 봐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환단국의 역사를 사실은 이 원형 우주관과 신관 또 인간관,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의 진실을 아직도 우리들이 이렇게 멈칫하면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역사 현장을 가면은 이따가 이 지금 가야 문화 속에 들어있는 진짜 정신을 본론 마지막쯤 가면은 한번 이제 크게 시야가 다시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 이 대마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가서 보면은 거기는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위쪽은 신라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좌우 가라. 그리고 중심은 원 그 종주인 고구려가 다스렸다. 이걸 이누이 가라고 그래요. 이누이 가라. 그리고 저 아래쪽은 백제 쪽에서 지배해서 그건 계지 가라다. 밖에자를 썼는데 계치라고 그러거든요. 현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누이 가라, 저 위에 좌우 가라, 왼쪽에 이제 계지 가라가 있는데, 아니 가보면 현재 저 간판이 그대로 있어. 대마도 답사하는 사람들은 저걸 보고 처음에는 환호를 해요. 야, 삼가라 간판이 학교, 거리, 우체국, 뭐 가게방, 뭐 식당 이름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저 가서 보면은 환단국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대마도는 임나의 본래 땅이다. 임나가 어떤 땅이냐? 그 임나의 진실은 뭐냐? 임나의 문화정신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고구려 번기에서는 임나는 바로 이누이 가라가 중심지고 그 수읍은 대마국을 다스리는 수도 역할을 한 곳은 국미성이다. 그런데 가락국기를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 그 육가야 위치를 쭉 얘기하면서 저 서남 쪽은 뭐 지리산이고 저 동북 쪽은 뭐 무슨 산이고 황강이 어떻게 흐르고 하면서 남쪽은 우이 국미다. 이게 전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라의 꼴이다. 근데 그 국미야, 국미.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역사 인식이 넓어진다고 하면은 이 대마도까지가 원래 이 가야 땅이다. 그 당시에는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바로 이 대성동 고분이 발굴이 될 때 금강과야 1991년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이때 천지 개벽을 해버렸거든. 왜 그러냐면 이제 가야 문화 역사의 실체가 나와버린 거예요. 1500년 동안 지하에서 긴 잠을 자다가 경성대학 박물관 조사단의 발굴로 깨어나게 된
김해시 대성동 금관가야의 왕릉은 역사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성동 2호 고분군 출토품은 파형 동기와 통형 동기를 비롯한 철제 유물 등이 주로 4세기 것으로서 일본에서 출토되고 있는 같은 형태의 유물보다 1세기 정도 앞선 것입니다. 과거 일제가 한반도 지배 정당화의 근거로 삼았던 임나 일본 부설에 따르면 일본의 통일국가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 한반도에 진출해 200여 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분의 발굴로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일본보다 앞선 것이 드러나 임나 일본 부설을 완전히 뒤집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특히 오로토스계 청동 항아리가 처음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서 그 TV 방송사 문화 해설사들이 와가지고 현지 취재했어. 이것은 3월 4일 날 NHK에서 역사의 탄생 시간이라는 프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일본 국영방송 NHK는 지난 1991년 3월 역사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임나 일본부의 수수께끼, 고대 일본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한일 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구주대학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와 제작진이 함께 김해 대성동 고분 발굴 현장을 찾아 취재와 방송을 제작했을 정도로 일본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방송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니시타니 타다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사관의 중요한 요소로서 임나 일본 부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다고 하여 상당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담당한 학자들은 임나 일본부의 유적과 유물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당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묻혀버렸습니다. 일찍이 대륙과 고대 일본을 잇는 한반도의 현관 역할로 번영하였고, 선진 기술 문화를 꽃피웠다고 문헌에 기록된 금관 가야국.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소재지도 모르고 고고학 자료도 부족하고 그 실체는 거의 베일에 쌓여져 있었다. 그 환상의 왕국이 1600년간의 잠에서 깨어났다. 지금까지 가야 지방의 고고학적 고찰에 의하면 일본이 이 땅에 직할 기관을 두고 한반도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학설은 그 근거가 원래 희박하여 임나 일본부의 존재가 의문시되어 왔으며, 이번 대성동 고분군 발굴로 인해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왕묘로 추정되는 길이 8m의 대형 목곽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부장품으로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파형 동기, 통형 동기 등 각종 청동기와 150장의 철정, 그리고 갑옷, 철검, 무구, 마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북방 고구려 또는 동북아시아 기마 민족의 습속을 이은 것들이다. 방대한 출토품들을 볼 때 당시 금관가야에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고 강력한 힘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을 것이다. 반면 임나 일본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가야는 고대 일본과 어떤 관계였으며 임나 일본부의 실체는 무엇인 걸까?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던 임나 일본부가 없다면 일본 국가의 기원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종래 야마토 정권의 국토 통일은 5세기에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력했으나 오히려 6세기 이후가 아니냐는 의견처럼 일본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은 이 환상의 왕국을 재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로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일본 고대사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이 파영 동기는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 파영 동기에 일본에서 한 100점 나왔거든. 여기서 몇 점 나왔는데 훨씬 오래되고 마구류도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 그런 국가가 실제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문화의 이 선진과 후진 말이야. 이런 차이로 볼 때 임나 일본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랬거든. 임나 일본부 입이다 올리지도 말라고 말다. 조작된 역사는. 이미 그것을 약 30년 전에 일본 국영방송에서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그건 성립이 될 수가